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고다 오픽 AL 송영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단 이 강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오픽 공부에 대한 어떤 조금 한계, 아니면 좀 어려움, 아마 이런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어느 수준까지는 아마 잘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트남어라는 건 시작에서 중급 단계까지는 상당히 쉬운 언어거든요. 죄송합니다.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한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정말 어느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수강생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 강의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통 많은 학사분들이 아마 예전에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IM 1, 2까지는 잘 나오세요. 어느 정도 학습을 2달, 한 3달 정도 열심히 오픽을 하시면.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단계가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유창성 때문이죠. 유창성. 그래서 유창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길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마 IM1이나 IM2까지는 기존에 여러분들 보셨던 그런 단어 위주로 많이 제가 학습을 지도를 했고요. 아마 오픽 시험을 뭐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오픽 시험은 15개의 질문을 듣고 컴퓨터로 녹음하는 말하기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서베이 주제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외의 문제는 돌발 문제라는 주제로 나오게 되죠. 자, 저희 수업의 수강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재원을 대비하시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픽 자격증의 고득점이 필요하신 분. 자, 여기서 말하는 고득점은 IH와 AL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1년 정도 학습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는 비즈니스 회화 실력을 높이고 싶어. 뭐 자격증보다는 좀 한 단계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베트남어 전공자로서 자, 추가 심화학습이 필요하신 분, 그렇죠.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 많은 전공자 분들도 되게 학원이나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수업에 열정이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장기간으로 약간 슬럼프를 느끼는 분. 자, 어떤 슬럼프예요? IM에서 IH 또는 IM 수준에서 많이 머물고 있는 분들 를 대비해서 좀 내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수업의 특징은 일단 필수 노하우, AL 취득을 위한 필수 노하우를 제가 공유를 하고요. 최근에 1년간의 모든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돌발 문제 및 롤플레이. 쌤, 오픽은 백그라운드 서베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죠. IM 1, 2, 3까지는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기초해서 그 주제만 잘 얘기하고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놓치더라도 점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IH나 AL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돌발 문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돌발을 놓치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롤플레이. 그렇죠. 질문하기 질문 있죠? 질문하기, 롤플레이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분석을 해드려서 최대 효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서베이 선택 한번 볼까요? 아마 뭐 제가 예전에 IM 강의에서도 했지만 저희 서베이 선택은 자 동일합니다. 1. 경험은 없음, 그리고 학생입니까? 아니오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거주지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여가활동, 취미활동, 운동. 그렇죠. 여가활동은 공원, 죄송합니다. 영화, 공연, 콘서트, 공원, 해변 가기. 이 5개 주제입니다. 자, 취미활동은 뭐죠? 그렇죠. 음악 감상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운동은 자전거, 걷기, 조깅. 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선택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 수강생분께서
저희가 12개 주제를 선택하는데 아무리 세봐도 11개인 거예요. 왜 11개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대체 왜 한 개가 없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헬스를 선택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죠. 제발 헬스만 나오지 마라. 근데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헬스가 나왔습니다. 운동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꼭 한번 서베이 주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하고 가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휴가 출장은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 이렇게 봐주시고요. 난이도는 어떻게 한다? 난이도 그렇죠. 3-3. 쌤 제가 듣기로는 IH나 AL은 난이도를 좀 높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3-3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자, 많은 강사분들께서도 3-3으로 선택해서 다 AL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돌발 문제입니다. 자, 최근 돌발 형태의 한번 트렌드를 좀 볼까요? 한 6개 정도 제가 했는데요. 거주지,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거주지 묘사는 뭐 돌발이라기보다는 우리 선택지 주제에 거주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좋아하는 방에 대해서 묘사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뭐 가구라든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식당, 그렇죠. 식당이 나오는데 야항 어떻게 나오냐면 좋아하는 식당 묘사, 그리고 현재, 과거 비교, 또는 식당 예약이라든지 뭐 약속을 변경하라는 롤플레이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패션이죠. 패션 주제는 사실 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 이게 요즘에는 최근에 했던 쇼핑과 연관지어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골 문제 뭐예요? 현재와 과거 비교하라는 거. 그리고 전화기 사용, 그렇죠? 전화기 사용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 거. 전화 사용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자, 그리고 현재, 과거 비교, 또는 뭐 요즘에 여러분들 자, 스마트폰 많이 변화됐죠? 자, 이렇게 변화되는 형태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은행에 대해서 묘사, 그렇죠. 건물 묘사인데, 자, 은행, 자주 가는 은행이라든지 은행 직원에 대한 묘사, 그리고 예전 은행과 지금 은행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계좌 개설하는 거, 롤플레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식당과 은행의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식당은 뭐예요? 야항. 은행은 뭐예요? 은원항. 그래서 가끔 초급분들께서 은행과 식당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답변을 잘못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듣기 공부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오는 최대 난이도죠. 공동생활이라든지 약속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좀 관련된 건데요. 공동생활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갈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픽 시험을 보고 또는 많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 문제를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IM 강의에서도 이 6번째 주제는 뺐어요. 왜냐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 주제는 말 못하더라도 충분히 IM3는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랑 AL, 그렇죠. IH를 넘어서 AL을 가야 하잖아요.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약속 관련된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하는 약속 아니면 일반 생활에서 당신이 어떤 유형의 약속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약속 같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에 대한 경험담, 그리고 실제로 뭐랑 연관되죠? 롤플레이랑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자, 뭐가 중복이 돼요? 현재, 과거 비교. IM 강의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 현재, 과거에 비교하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셔야 돼요. IM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초점보다는 이 현상에 대한 설명, 묘사, 식당 묘사, 스타일, 전화 사용, 목적,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IM이 나옵니다. 물론 현재 과거를 비교하면 좋겠지만 수준이 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고급 수준에서는 여러분께서 현상 플러스 뭐랑 항상 현재 과거 비교,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전화기 하면 그렇지, 전화기 사용 목적과 현재 과거의 비교. 자, 집안 묘사, 집 설명, 현재 과거 비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항상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리마인드를 하셔야 합니다.
자, 뭐 강의 계획서를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10강으로 10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금 여러분들 진도는 빠르다는 느낌이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랑 영상으로 뭐 공부를 5시간, 10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 강의를 여러분들 정말 집중해서 하시고요. 여러분들 개인 학습하시고 저랑은 별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받는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해 주시거나 자 또는 저랑 시간 약속을 잡아서 자 보이스콜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가 직접 지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6강은 돌발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돌발 문제를 그냥 아주 자보게 할 겁니다. 거주지부터 공동생활 갈등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돌발 문제를 저랑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무조건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서베이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아까 선택한 여가 또는 취미, 뭐 운동 이런 주제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 뭐냐면 7강 같은 경우는 벌써 주제가 3개나 되죠. 여가도 2개. 선생님 너무 많이 하거나 빠른 거 아닌가요? 현재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IM 과정을 자, 거치고 오셨다면 사실은 하루에 이렇게 2~3개씩 나가도 크게 진도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컨텐츠의 질은 상당히 길어졌다. 되게 유창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여러분들 그러면 본격적인 자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